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영혼이 지칠 때 나타나는 징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그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정 뒤에 숨은 슬픔을 보고 말 한마디 사이에 스며든 상처를 듣고 상대가 말하지 못한 마음에 무게까지 짊어지는 이들이 바로 INFJ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섬세함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조용히 다정함을 건네는 사람, 언제나 배려하는 사람으로 INFJ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INFJ의 영혼은 쓰이지 않은 연필처럼 조용히 달아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쳤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INFJ의 영혼이 지칠 때 분명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 징후들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철학적입니다. 마치 마음의 지층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미세한 균열처럼 눈 밝은 사람만이 겨우 알아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INFJ의 영혼이 지칠 때 나타나는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INFJ 본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INFJ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들의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INFJ가 지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말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평소 INFJ는 수다쟁이가 아니지만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는 진심을 담아 대화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치기 시작하면 INFJ는 세상과 단절하듯 말문을 닫습니다. 질문의 대답이 짧아지고 메시지는 늦게 오고 목소리는 작고 표정은 고요해지고 상대가 모르는 사이 마음은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이 침묵은 화가 나서도 아니고 무심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가 부족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 특성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FJ가 침묵할 때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피로가 축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INFJ의 감각체계는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지칠 때 그 예민함은 극도로 확대됩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에 갑자기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소음이 더 크게 들리고 말투가 날카롭게 느껴지고 작은 물에도 크게 다가오고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온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동요합니다. 이 현상은 INFJ의 직관과 감정 조합의 피로누적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INFJ의 심리는 지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해석 가능성의 폭 또한 비정상적으로 넓어집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느껴서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상태. INFJ의 영혼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음. INFJ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깊이 있는 연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지칠 때 INFJ에게는 특이한 현상이 찾아옵니다. 만나면 좋을 걸 아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 모순 속에는 두 가지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INFJ에게는 정서적 에너지 지출. 현재의 INFJ는 그 에너지마저 남아있지 않음. 그래서 INFJ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 사람들도 좋은데 지금은 그냥 숨고 싶다. 이것은 INFJ의 내향성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피로도가 위기를 넘어섰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평소보다 더 차가워지고 현실적 시선이 강해짐. INFJ에게 가장 낯선 모습은 바로 차가움입니다. INFJ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인간성, 감성적 직관, 배려심을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칠 때 INFJ는 이 따뜻함이 사라지고 마치 내면의 온도를 5% 돌려놓은 듯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상주의 대신 현실주의, 공감 대신 냉정한 판단, 온기 대신 거리감, 친절 대신 무표정, 희망 대신 체념. INFJ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냉소가 사람을 밀어내는 강력한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INFJ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이 모습은 변한 것이 아니라 고갈된 것입니다. 5번째, 사소한 일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함. INFJ의 직관은 세상을 상징으로 봅니다. 즉, INFJ는 항상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먼저 읽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지칠 때 INFJ는 모든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친구의 무표정은 나에게 실망했나? 메시지의 늦은 답장은 관계가 멀어지는 걸까? 직장에서의 작은 변화는 내 역할이 불필요해진 건가? 상대의 무심한 말은 내 존재를 의심하는 건가? 이것이 NI의 과열이며 INFJ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INFJ는 머리로 생각한 의미를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6번째, 좋아하던 활동에서 흥미가 사라짐. INFJ가 지칠 때 가장 명확한 신호는 기쁨의 부재입니다. 글쓰기, 음악, 산책, 깊은 대화, 혼자만의 사색, 감성적인 영상 감상, 책 읽기, 이 모든 것에서 갑자기 흥미가 사라집니다. INFJ에게 있어 의미 기반 활동은 영혼의 산소 같은 것인데 그 산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좋아하는 게 사라진 느낌이야.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아. 내 안이 비어있는 느낌이다. 이 말은 INFJ가 진짜 한계에 다가갔다는 신호입니다. 7번째, 이유 없이 미래가 두려워짐. INFJ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칠 때 그들의 상상력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불안을 향합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모두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삶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거지? NI는 원래 미래를 여는 힘인데 지칠 때는 미래를 가두는 힘으로 변합니다. INFJ는 이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마치 노을처럼 가라앉는 불안이 천천히 영혼을 덮습니다. 8번째, INFJ의 영혼이 지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 감정 단절.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INFJ는 원래 타인의 감정에 섬세하게 공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완전히 지치면 INFJ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흐리다. 누구의 감정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다정함을 전달할 에너지도 없다. 오히려 감정이 귀찮게 느껴진다. 이 단계의 INFJ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이 냉각된 감정은 INFJ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립을 초래합니다. INFJ가 지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조언도 큰 위로도 극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권리를 허락받는 것. 이 하나의 공간에서 INFJ는 다시 자신을 정리하고 영혼의 균열을 천천히 붙이고 세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회복하고 의미를 재정렬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되찾습니다. INFJ는 혼자 있으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 뚜렷해지는 사람입니다. INFJ의 영혼이 지칠 때 작은 침묵, 작은 냉소, 작은 방어 기제가 사실은 나 지금 좀 힘들어라는 말입니다. INFJ가 영혼의 무게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부드러운 공간, 단 하나의 이해, 단 하나의 침묵 속 허용입니다. 그렇게 INFJ는 다시 깊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영혼이 쉽게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방식 또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